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금요일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자, 이번 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우리 증시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겨우겨우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이 미국발 인플레 우려 때문에 내내 우리 시장을 좀 괴롭혔는데요. 이번 주로 본다면 지난 화요일에 1차로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치솟으면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해서 지난 화요일에 3,100선이 깨졌고요. 오늘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손 3,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사실 조금 조마조마한 한 주였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외국인이 8천억 원, 또 기관이 1조 6천억 원을 팔았고요. 개인은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다행히 좀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코스피 이번 주 3,019.18로 다행히 3,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마음 졸이는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헝다 사태 그리고 9월 FMC 이후,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로 좀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좀 특히나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좀 원인을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아마 그 미국의 그 물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미 연준이 지금까지 사실 줄곧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발언을 계속해 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좀 길어질 것으로 기조가 바뀐 겁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2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국회에서 청문회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인플레 위험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경제 재개 과정에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대란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되면서 인플레 상승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을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급격하게 1.5%까지 올랐다가 어제 조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마감을 한 것, 빠르게 상승을 한 것이 미 증시에 타격을 줬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이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시장이 좋아질 듯 하면 하나씩 뭐가 터지는 요즘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중국 헝다그룹 이슈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난주에 헝다 사태를 짚으면서 사실 헝다 디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 더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헝다는 지난 29일 만기였던 560억 규모의 달러 채권 이자도 이번에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헝다의 이자 지급 일정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딱히 우리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또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꼽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딱히 사실 그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딱히 그런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세가 조금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사실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금리까지 인상한다고 하니까 증시가 출렁이는 건데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이 증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헝다 사태에 대해서 질서 있는 디폴트를 하거나 디폴트가 아니라면은 구제를 실시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들도 될 수가 있고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완화가 되면은 다시금 고용이 살아나면서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게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거는 성장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델타 변이 악재들 때문에 좀 눌려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결국에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완화되느냐 이 부분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짚어주신 게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좀 살아나야 한다 이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3분기 실적이 그래서 좀 잘 나와줘야 하는데요. 그동안 2분기 피크아웃설이 우려로 작용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와줬지만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종목들을 박혜린 기자가 좀 알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우리 증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46곳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9%가량 늘어난 59조 6,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30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과 비교해 5.5%가량 증가하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첫째 주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매출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선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 27.6% 증가한 73조 1,700억 원, 15조 7,6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효과에 따라서 부품 사업부 중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더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때까지는 좀 조정기를 뒀다가 아마 연말 연초부터는 내년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조금은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46곳 중 코스피 30곳, 코스닥 20곳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특히 현대제철과 효성첨단소재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1,887%, 1,056%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에코프로비엠은 9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 실적이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한 달 전과 비교해 효성첨단소재의 주가는 18%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은 42%가량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미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주가에 선반영됐을 수 있다면서 3분기를 넘어 4분기에도 후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콘텐츠주라든지 개별 종목에 저희가 잘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상장지수 펀드 ETF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로 묶여있는 또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ETF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예. ETF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ETF 구성 종목을 잘 살펴보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보수적인 자금들이 들어와 있어요. 시장이 어려워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많은 전문가들도 그러면 ETF 사라.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세요. ETF 자금이 가면 그 종목이 그 속해 있는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은 위주로 관심을 갖자. 네, 특히나 이런 장세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ETF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미국의 9월 고용 동향입니다. 예. 지난 8월 쇼크 수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9월 수치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48만 명 증가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개선세가 뚜렷해질 경우에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일정이 여전히 봉합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은 처리가 좀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보다 먼저 시급한 임시 예산안 처리 여부, 그리고 증시에서 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과 관련한 논의 진행 사항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9월 고용 동향 특히나 연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인프라 부양책을 기다리는 섹터들 너무나 많습니다. 논의 사항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가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